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오미크론 공포가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를 좀 했지만 다행히 시장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주말 동안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주말이 껴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멈춘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방송 도중에 코피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만약에 코피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코피가 났을 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일까요? 글쎄요.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딱 그래요. 2900포인트가 심리적인 저항선이고 지지선이기도 해요. 근데 이 2900포인트가 무너지면 제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밑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 안 된다를 당장 오늘 하루만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지 또는 일주일 동안 이어질지 반등이 또 나오면서 상승세로 돌아설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같은 날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정식 기회다. 그러니까 매수의 기회다.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는 반대로 야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질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힘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수많은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저도 제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많이 보고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참고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고 저는 그 반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관심 두고 봤더니 조정시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은 기회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회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죠. 시가가 떨어지고 양봉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매수의 기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거 수급 안 좋아하는 분들 거의 없죠. 저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수급을 안 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수급 이걸 참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개인이 판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개인을 무조건 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는 개인일 수도 있고 못하는 개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다 배제하고 개인은 무조건 개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무조건 세력이고 잘해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얼커니 이건 지금 매수의 기회가 맞구나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저게 잘하는 개인인지 잘하는 기관인지 잘하는 외국인인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심리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때 여기는 지금껏 증권가에서 계속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저는 잘하는 개인과 못하는 개인이라고 봤을 때 못하는 개인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함부로 흥청망청 쓸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 생각이 들고요. 못하는 개인들이요. 잘하는 개인들은 지금 여기서 절대 저는 매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피가 나는데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서 반등 한번 나왔다고 해서 올컨이 지금이야 라고 사는 분들이 경거망동하는 분들이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 내려가는 추세가 아직까지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저점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떨어질 때가 되어서 핑계거리가 오미크론인 거지 사실은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호재가 없고 악재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을 뿐인 거지 악재나 호재가 나오면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호재 나올 가능성보다는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더 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가견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세가 막 증가되고 지금 다시 또 4차 대유행, 5차 대유행하면서 전 세계 확산세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통화 정책을 조금 유예시키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퍼링을 조금 미루지 않을까, 다시 수정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인데 확산세 때문에 늦춘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거나 테이퍼링 하는 이유는 물가 때문이지 절대로 확산세가 누그러들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그러들어서 테이퍼링 시작한 것도 아닌데 확산세가 늘었다고 그거를 유예시킨다? 그건 이제 경제 관점을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에는요, 긍정적인 요인들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나와서 확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제가 그어놓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 추세, 요게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살벌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올라오거나 바로 아랫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2,900이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2,900이 여기에요. 2020년도 11월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자리인데 저기서 신용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이 거의 11개월 동안 늘어났던 신용이 털려나가는 순간이 바로 2,900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밀리게 되면은 이제는 반대 매매로 인해서 아비교환이 일어날 텐데, 차트는요 사실은 아무리 공부해봤자 지수가 빠지게 될 때는요 우리가 저점인 줄 알고 샀어요, 바닥인 것 같은데 왜 떨어지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인가, 떨어지면 안 되는 기업인가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판단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거 판단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현금이 있나 없나의 문제인 거예요. 없으면 떨어져도 괜찮지만 기회가 없는 거고요. 있으면은 떨어져도 괜찮은 기업을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했냐 안 했냐가 이제는 앞으로 많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거나 본전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을 줄인다든지 수익 날 가능성, 본전 찾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여기가 밀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이 많나 적나가 아니죠. 미리 준비했냐 안 했냐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근데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건지를 빨리 어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DB하이텍요. 예. 56,000원에 10%입니다. 네, 56,000원에 10%.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디서 좀 팔아야 될지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DB하이텍, 뭐 요즘 이런 시장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으시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 건데 네. 어디서 팔면 잘 팔았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팔면 잘 팔았다 소리 들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방송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게, 잘 팔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판 게 고점일지 아닐지는 내일 돼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잘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팔았는데 거기가 고점이면은 다음날 잘 팔았네, 이야 했는데 다음날 또 급등에 상한가 가면은 못 판 거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판다라는 개념은 내 마음의 만족이에요. 만족이 됐다면 아무데나 팔아도 잘 팔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못 팔고 계속 끌려다니면요 그냥 주식 못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럼 시청자님은 지금 결정권이 있습니다. 수익 중이잖아요, 그죠? 네. 이 수익 난 거를 지금 여기서 판다고 하더라도요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했는데 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눈에 좋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내가 팔았다는데, 내가 수익 났다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30% 정도의 수익권이잖아요. 한 28%에서 39%. 그죠? 네네. 이 정도 수익권에서 지금 매도하셨어요. 근데 누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적거나 주변 사람들이 야, 그걸 왜 파냐? 이거 10만 원 갈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물려 있잖아. 난 수익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맞잖아요. 제가요. 내가 수익 봤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죠? 예, 제가 늘 제가 이제 시작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는 다 손해를 봤어요. 근데 문현진님 멘토님 방송 보고 네. 제가 그때부터 이거 이제 주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 보고 이렇게 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팔아야죠. 아, 네, 지금 매도하셔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솔직히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맞추는 건요, 불가능해요. 아, 제가 불가능한데 시청자님한테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이게 더 갈 겁니다, 안 갈 겁니다. 그 상담 자체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를. 그래도 문현진 멘토님 그게 시청자님의 봅니다, 생각이고요. 항상. 그게 시청자님의 생각이고 그래도 문현재 멘토님이라고 부담을 주시지만 저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 말은요,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것만큼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지금 이 수익은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챙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이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매도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불확실인 거고 전부 다 신기루 같은 거거든요. 신기루 쫓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저의 조언일까요? 아니면 시청자님의 마음의 결단력일까요? 예, 제 마음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매도하시면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으니까 박수 받을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수익은 매도해야지 내 거인 거지 수익 중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아,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자랑하는 거예요. 팔고 난 다음에 이만큼 수익 냈지롱이 돼야 되지. 이거 수익 중이지롱 이러면 안 돼요. 아,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익을 매도가 답이다. 그래서 지금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7만 원 정도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제 돌파 지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가 7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남은 비중을 다 매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 지지가 되고 올라온다면은 한 8만 원, 9만 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은 비중으로만 그냥 더 한번 가져가 보는, 그냥 한번 어디 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 오늘 좀 매도 절반 매도 해야 좀 드릴게요. 되니까.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매도는요, 언제 하셔도 박수 받으니까 전혀 주저하지 마세요. 시청자님이 결단 내서 수익 내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TV 나온 전문가도 아무도 뭐라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뭐라고 못합니다. 아시겠죠? 네, 매도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유비케어고요. 네, 유비케어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050원이고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예, 8,050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아.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하신 이후로 뭐 그 부근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하니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유비케어의 전망은? 일단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요, 괜찮아요. 회사도 괜찮고요. 뭐 상태도 좋고 하고 있는 업황도 좋고 네. 실적도 좋아요. 그래서 매수가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다 비중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상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매매 스타일로만 딱 봤을 때 네. 제 매매 스타일 딱 어울리기도 하고 굳이 뭐 상담할 이유가 없는데 해야 됐던 거는 그냥 확인받는 정도. 그렇죠. 내가 잘했나? 뭐 이런 거. 잘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상담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장님 처음인 이해가 것 같아요. 되세요? 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원격 의료 관련돼가지고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네.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 하는데도 지금 주가는 요기부동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시청자님께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잘하셨고 좋은 기업 잡으셨고 뭐 원격 의료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먼 미래를 봤을 때 이 기업은 각광받을 게 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인 눈이 앞이 힘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조삼모사라고 해요. 우리가 아침에 원숭이들한테 그 사과를 3개 주니까는 조금 준다, 저녁에 4개 준다 하니까는 야, 아침에 어떻게 조금 주냐, 지금 당장 많이 줘 해서 알겠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7개를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눈 앞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이 그래요. 지금 당장 주가가 안 간다는 이유는 시청자님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했다고 그게 주가로 바로 나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좋은 기업이 맞구나라고 뒤늦게 알아차릴 때 사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은 선구안을 가진 거예요. 미리 이렇게 사가지고 좋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지금 TV에 나오는 상담 대부분 또는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90% 이상은요. TV에 나온 종목 보면서 좋다고 하는 종목 보면서 급등한 종목 보면서 저런 게 좋은 거구나 하고 본단 말이에요. 뭐가 올바른 투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홈쇼핑하는 거고 따라다니는 불나방 매매인 거고 시청자님이 진짜 올바른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시려면요. 외로운 싸움이고 험난한 싸움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걸 나 혼자 발굴해서 혼자 사가지고 혼자 그냥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올 때까지. 근데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 기분이 안 좋고 안 가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 샀어 하면서 손들하고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주가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맞습니다. 안 가요. 그러니까 얘는 TV에서 또는 방송국에서 증권가에서 막 사람들이요. 앞다퉈서 추천해주고 막 좋다고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막 야 유비케어 어떤데? 유비케어 사라더라. 어디 카페 가보니까 그렇더라. 뭐좀 단톡방 가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보면 주가가 이미 올라 있으니까 그때는 시청자님은 여유롭게 매도하시면 돼요. 아, 예. 그 전까지 아무도 몰라주면 주가는 올라간다 아니면 여기 버틴다 떨어진다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 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000원까지 혹시나 떨어진다 한들 아이고 진짜 이 사람들이 좋은 기업 몰라보네. 그래 내가 6,000원에 싸게 사줄게 막 하는 마인드로 사야 되는 거지. 아이고 떨어졌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어려운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혼자만의 싸움이고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시청자님께서 마인드만 강해지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괜찮은 기업을 잘 사셨다. 그리고 비중도 20%면 추가 매수도 할 여력도 있는 것 같고 매수가도 다 좋다. 그러니까 그냥 보유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좋냐면요. 따라 해볼게요. 수익 날 때까지. 예, 수익 날 때까지. 네, 그게 목표인 거지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예. 네, 여기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 봅시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디바이스 EN 예, 디바이스 ENG 매수가랑 비중은요? 36,800원. 비중은요? 10%. 네, 36,800원에 10%. 매수하고 지금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한참 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매수하고 올라갔었어요. 4만 원까지. 그런데 그때 삼성전자하고 뭐가 이렇게 저기가 됐다고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갔는데 더 갈 줄 알고 못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 그 소식 나왔을 때가 고점이었네요. 전 고점. 5만 원대까지 찍기도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그런 뉴스 나올 때 사실은 무조건 고점이에요. 네, 거의 만 10중 8구는 고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어머 너무 좋아, 좋은 너무 건가 좋죠. 봐라고 네. 생각하고 사시는데 반도체 공급 계약 뭐 몇백억짜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디바이스 ENG 전화 와가지고 야 우리랑 계약하자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러고 바로 뉴스 났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의원 조율, 미팅, 여러 가지 회의 그런 걸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알 만큼 알려진 상태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식물 찌꺼기,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우리가 뭐 과일도 보면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예. 뉴스는 뭐냐면 그냥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 보고 어머 과일이 있을 거야 이상한 거죠. 안에 있는 알맹이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알맹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껍질이 나오는 거예요. 뉴스가 빵 터트려 나오면서 급등 나오고 좋아지니까 그때 팔 수 있는데 디바이스 ENG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너무 많은 급등을 해버렸고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뉴스를 보고 사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상황이 괜찮은가? 지금 반도체 쪽이요. 삼성전자가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위를 굳혀나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점점 밀려나가고 있으니 따라가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꾸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디바이스 ENG와 같은 반도체 업황과 OLED 이런 장비 업종들 이런 쪽은요. 지금 당장 더 갈 수 있는 재료가 있는가 했을 때 방금 봤던 원격 의료는 앞으로 재료가 무궁무진하지만 얘는 지금 재료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세를 가거나 아니면 떨어지다가 바닥을 잡을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물려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추세가 아직까지 하락세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 거기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막 주가가 막 상승하고 치솟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지수 전체가 다 밀려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수가 빠지면 더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21,000원대까지도 2만원대까지도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고요. 비중이 10%라는 것은 나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망하거나 나빠지거나 그렇게 안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실적도 분명히 증가를 했고 떨어지게 되면은 저평가 구간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뿐인 거지 절대로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분명 가능하다. 그래서 2만 원대 초반이 가까워진다면 그때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다 확실한 건 그거예요. 이거를 추가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수익권까지 탈출하고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한 2, 3년 잡고 계획을 짜가지고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은 그렇게 위험한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보유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만 원대는 그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떨어져서 저기서 바닥을 잡는 걸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2만 원 오면 무조건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상담 받는 분들도 그건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까지 왔을 때 판단을 한번 해보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고 저 정도쯤이면은 차트에서도 2만 원짜리 정도면 충분히 지지를 받고도 남을 자리겠구나라고 보여지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보고 다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담 한 번으로 우리가 끝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 점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요.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3,770원. 비중은요? 10%요. 네, 3,770원에 10%.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이제 뭐 마이네임 이야기 나올 때쯤 또 뭐 전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마이네임 저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지옥도 봤고 뭐 넷플릭스 나오는 웬만한 거 다 봐요. 봐야지 이제 주식할 때 도움되고 네, 그리고 저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도 즐겨 하니까요.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킹덤, 오징어 게임, 지옥 이런 컨텐츠들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안 봤어요. 생각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좀 괜찮았지 않았나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한번 네. 해보게 되는 뭐 어쨌든 취향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게 이제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하는 기업을 매수하신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실적 좀 보라. 뭐 딴 거 뭐 대단히 바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바라는 게 아니구나. 바라는 게 좀 많네요. 두 개를 바랍니다. 어떤 거요? 뉴스 나오면 좀 사지 마라. 좋다고 할 때 사지 마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좋다고 할 때 안 사고 실적만 보면요. 상담하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거나 좋은 기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상담만 제가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제가 이렇게 사악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뭐라 하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7년간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덜 유명해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향력이 작아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는 적자가 엄청 심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심한 기업을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껍데기만, 그러니까 과대 포장이 돼버린 거지. 우리가 과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뜯었는데 과자가 한 개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포장은 이따만한데, 그죠? 시청자님 안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 딱 그런 거예요. 포장만 보고 아이고야 이거 이마트 뭐 마트에서 우리가 이거 뭐 생사는갑다 이렇게 사가지고 가져가보자요. 가져갔는데 과자 요만한 거 손가락만한 거 하나 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확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죠? 네. 지금 그런 거예요. 포장에 속아서 샀더니 주가가 떨어져 버린.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올해까지 지속되면 관리 종목이라는 것으로 편입이 되고요. 편입되고 나면 얘는 유상증자라든지 무상감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적인 영향이 받게 돼요. 그럼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1,000원대까지도 쭉 밀려 내려가가지고 내년에 안 좋은 상황이 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뭐 내후년 내 뭐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다시 또 급등 나오고 뭐 인수 하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네, 어떤 뭐 CJ에서 인수를 하네, 뭐 어디서 인수를 하네, 롯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막 폭등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네네. 예상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그죠? 네.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기업 산 게 일단은 조금 잘못이 컸다라는 것과 안타깝지만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있더라도 나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름이 스튜디오 들어가 있는데 산타클로스 말고 용이 있어요. 용 막 있거든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재물을 보시면 훨씬 낫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판단을 하고 나면 컨텐츠 관련주를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뉴스 나와서 좋다고 하는 거 사지 말고 두 번째 실적을 보고 샀으면 이런 기업을 안 샀고 더 좋은 기업을 샀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공부가 필요하다는 건데 별로 어려운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좋다고 할 때 사지 말고 실적을 좀 보자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등 한번 나와준다면 3,000원대까지 나와준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빠르게 나와주는 게 맞는 거고요. 밀려 내려간다 하면은 손절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아마 2,000원대까지 밀리거나 뭐 1,800원까지 밀려도 반등 한번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반등 때 반등이 언제가 되었든 간에 그냥 빨리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3,000원 선에서요? 아니요, 3,000원선까지 아니더라도 반등 나오는 거 보고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제가 확 답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걸 보고 매도할 수 있는 실력이 시청자님께는 지금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없다면 그냥 반등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청자님 감으로 매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실력 차이가 되는 거예요. 주식은 실력이 없으면 수익보다 손실이 이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등 나올 때 잘 매도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3,000원짜리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리지만은 저 자리까지 안 온다고 했을 때도 상황에 따라 매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대신에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참고 많이 하셔야 돼서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이민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하임 INT 6,888원에 30%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댓글을 다셨는데요. 지금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잘 올라오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그러니까 이게 좀 참 그래요. 저도 이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에이 그 뭐 생판 모르는 남인데 그냥 좀 친절하게 해주면 안 되냐. 그냥 뭐 모르는 남인데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시장에 그렇게 비싸게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 좀 모르게 좀 놔둬라. 왜 자꾸 혼내냐 하는데 도와달라잖아요. 네. 상담 방송이 그래요. 그냥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다 도와달라고 연락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도와주고 싶은 심정에 따라서 상담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일을 좀 안 만들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 오하임 INT는 도와주긴 글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담들이 대부분 그래요. 고점에 사가지고 비싸게 비중도 많아진 상태에서 전화하게 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상황이어야 도와주죠. 근데 이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 나오게끔 어떻게든 한번 해봅시다 정도일 텐데 저는 진짜로 도와주는 길은 앞으로 이렇게 안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이렇게 안 하려면 주가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렇게 급등 나오거나 했을 때 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트라는 게 눈에 보여요. 저점과 고점, 그러니까 위아래 정도는 우리가 구별이 다 된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가 위지 여기가 위는 아니잖아요. 여기가 위일 수 있겠죠. 어쨌든 위아래를 생각 한번 해볼 때는 위쪽과 아래쪽은 눈에 보여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은 절대로 이렇게 30%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중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식적인 투자고 정말 기본이고 정석이라고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 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와서 30% 비중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방법이 없어요. 왜?
얘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급등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가 뭐 이만큼 올라올 정도로 뭐 가구 유통업 뭐 지금 뭐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 정도는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500원, 3,000원까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저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탄력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때 5,000원대 이상까지는 한 번은 올라와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추가 매수의 선택지는 삭제시키는 게 맞고요. 반등 나오면 5,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줄여서 지금 손실이 좀 나더라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일단 급선무고 다시는 이렇게 매매하지 않는 것이 제가 도와드리는 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점상님께서 GS 리테일 32,110원에 15% 홈쇼핑과 요기요 인수 가격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홀딩해도 될까요? 홀딩해도 괜찮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GS 리테일도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머나 바닥이다. 박스권의 바닥이다. 어머 횡보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저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작년 요 초입부 여기 지금 가격과 비슷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GS 리테일 같은 거 사놓으면 수익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이기도 해요. 차트가 저점인 것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험이 부족할 때 나오는 일인데요.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압니다. 지수가 무너지면 장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차트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나름 저항 지지 공부를 했고 추세 공부를 했고 야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얘가 31,000원만 되니까 반등이 나오지. 야 TV 나온 전문가들이 저런 데서 반등이 계속 나오면 저기선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도 된다고 했어. 그렇게 샀지만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지수가 안 좋을 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차트보단 지수 우선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오피스텔 전체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701호는 괜찮겠죠, 305호는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건물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그냥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현금화해라 했던 그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 매수하셨는데 15% 비중이면 충분히 홀딩해도 괜찮고요. 차트가 무너지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수에는 장사가 없어요. 차트 다 무너뜨리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반대 매매가 좀 나온다 친다면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울의 찬스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떨어졌을 때 샀으면 돈 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못 샀을까요? 돈 없어서 못 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아껴놨다가 25,000원이나 그 이하까지 충격적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 하신다면은 아우 충분히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시고 추가 매수할 자금만 확보해 놓으신 상태로 기다려보자,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캐피탈리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STS 15만 5천 원에 10%. 지금 손절을 하고 다시 기회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매를 노려야 할까요? 시즌은 말씀하신 대로 버티다가 약수익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잘하셨고요. 삼성 STS는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그 킥복싱이라는 걸 했었어요. 나름 선수 생활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우리 초보로 들어오시는 뭐 신규 입단하시는 뭐 회원님들 보시면은 네. 이런 일이 있어요. 뭐 그때는 이제 뭐 사범님이라든가 뭐 네. 코치님 이랬으면 이때 주먹이 날아올 때 이렇게 피해가지고 어퍼컷을 딱 때린 다음에 네. 이렇게 훅을 때리고 거기서 주먹이 날아오면 한 번 더 피했다가 거기서 눈 마주치면 한 번 더 피했다가 이렇게 때리면 되지. 머리로 온갖 뭐 섀도우 복싱을 많이 하거든요. 예. 머리로는요 말하는 걸로는 자기가 거의 뭐 메이웨더도 이기고 타이슨도 이기고 다 때려 죽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바로 해보면 맞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획은 진짜로 네. 우리가 짱짱하거든요. 왜 타이슨이 그러잖아요. 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맞아요. 한 대 맞기 전까지는. 그죠? 딱 그래요. 삼성 SDS를 보면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드린 이유는 지금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봐야 할까요? 계획은 그럴싸합니다. 근데 언제 다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실력은 있을까요? 차트를 볼 줄 아세요? 지수를 볼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계획 짜지 마시고 홀딩이 맞다라는 거죠. 초보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위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계획은 그럴싸하고 팔았다 다시 사고 저점에 다시 들어가고 타이밍 잘 맞추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밤새도록 들고요. 주말 동안 들고요. 볼 때마다 들고 1분 1초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타이밍이 어디서 봐야 될지도 힘들겠고 또 그리고 매도하고 나니까 삼성 SDS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매수 기회가 또 열려 있으니까 다른 종목도 자꾸 보이게 되고
그런 함정을 스스로 파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최선이고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역시나 지수가 빠지면은 차트가 무너지고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냥 12만 원이다 또는 11만 원이다.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면 9만 원 깨지라는 깨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그냥 한번 더 사버리는 게 나은 거지. 지금 뭐 손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저는 홀딩이 낫다. 그리고 충분히 빠졌을 때 지수가 다 빠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SS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지수를 보시면서 지수가 2,900이 무너지면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지수가 저점 잡으면 그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계획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우성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1,810원에 35% 진단 좀 부탁드려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멘토님?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이런 무상증자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막 급등 나왔고요. 저러고 난 다음에 지금 빠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많이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고, 그리고 적자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지금 1,8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900원대까지 떨어져 있다. 저는 이거 이제는 감자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근데 액면 분할까지는 병합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본도 꽤나 높은 편이라서 아마 무상 감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잡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중이 35%로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가 또 RF텍이라고 있어요. RF텍. 그래서 요 회사가 자회사로 있는 기업인데 요 회사는 또 나름 실적을 그런 대로 내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또 매각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됐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다. 지금 화장품 업종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리를 조금 잡고 나면은 충분히 뒤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홀딩 한번 해보자. 비중은 35%라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견드리기 힘들고 반등 나올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데 어정쩡한 반등이 아니라 한 1,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반등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으니까요. 지금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FSM이고요. 예. 8,948원 30%예요. 네, 8,948원에 30% 알겠습니다. 지금 야수의 심장으로 따라잡으신 거고 수익을 일단 보고 있으십니다. 어디서 매도를 해볼까요? 최근에 사신 건가요? 그렇겠죠?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주식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제가 문멘토님 유튜브를 보다가 네. 산 거거든요. 제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못 사는데요. 그때 FSM 얘기하시다가 네.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컨텐츠 찍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상한가 간 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제가 갈 수 있다고? 추천으로 좀 수익 본 게 많아가지고. 그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엿붙여 쳤던 게 신규 매수 안 된다.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샀어요? 그냥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죠? 뭐 하자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 다 드렸는데 남들이 들으면 오해해요. 문현진이가 FSN을 추천했다고 이런다니까요. 저는 여기 신규 매수 안 됩니다. 보유자들은 더 끌고 가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얘들 지금 작업하는 것 같다. 주가 급등시키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이름 사명까지 바꾸고 그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에 힘이 있어 보인다. 거래량도 많고 그러니까 가져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시청자님은 더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 사야지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변동도 굉장히 심하고 그냥 간다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엄청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 최근에 램테크놀로지였나요? 램테크 아니죠. 램테크놀로지. 이런 거 보시면은 주가 지금 변동 나오는 거 보세요. 상한가 가고 시가 20% 떴다가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상한가 가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빠졌다 난리거든요. 네.
이런 기업에 걸렸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수익이 나주고 있어 다행인 거지 저런 기업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문현진 멘토를 보면서 추천받아서 수익을 좀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FSN 샀는데 아 이제 문현진 다 됐나 봐. 이 사람 괜히 믿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못된 네.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이거는 차트 대응을 할 줄 아는 분들은 힌트를 얻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약간 얼떨결에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 방송을 꾸준히 봐오셨고 제 컨텐츠를 꾸준히 봐오셨던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있는 정보라던가 조언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그냥 지금 여기는 시청자님이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매도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 지금요? 네. 아,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더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변동이 있을지 그리고 그 변동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인지에 대한 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도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좋은 공부했다 또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 경험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금 끝낼 수 있습니다. 10%대 수익권으로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경험을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는 사지 마라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억 번, 수천만 번, 뭐 수조 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간단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일렉트릭 예, 현대 일렉트릭 매수가랑 비중은요? 27,100, 그냥 71원이랑요. 예, 22.76%인데요. 네. 이게 돈이 조금 들어가서 지금 떨어진 거가 손실이 큰데, 근데 이게 손절하기에는 가격이 커서 근데 답이 없어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투매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야 할지 이런 걸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네. 네, 연락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죠. 지금 어떻게 해볼까요, 멘토님? 제가 이런 건 잘 안 여쭤보는데 예. 이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뭐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한 500만 원 이하 정도의 금액일까요? 아니요, 1,000 정도예요. 아, 그거 많아요? 그럼 작은 네. 금액이 아닌데 돈이 많으신가 봐요? 1,000 정도예요. 1000이면 많은 돈이에요. 네,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돈이 좀 많다. 들어가서.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한 15%, 16% 정도 손실 중이네요. 그죠? 네.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지난주 상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올라와서 지금 별로 매력 없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변압을 하고 있고 전기 전자에 하고 있고 뭐 발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전력기기, 배전기기 앞으로 전기차 이야기 나오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원자력 발전하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별로 매력도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둘째치고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냐가 중요한데 실적이 좋아서 이미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런 기업은 메리트가 없다 생각해요. 그런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메리트는 있는 기업이겠죠. 왜냐? 올라갈 게 뻔하니까 다음에. 어차피 사람들이 좋다고 평가할 게 뻔하니까. 근데 지금 이건 지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좋다고 평가하는 게 앞으로 더 좋아질까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가지고 저는 글쎄라는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파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오게 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하락세를 만들어내서 내려가게 되고 그 하락 파동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온 게 아닌 것처럼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횡보됐다 올라갔다 이런 파동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단순 파동 이론에 따르면 그냥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게 맞는 자리라는 거죠.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떨어졌을 때는 나중에 15,000원이나 12,000원, 17,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방송에서 제가 좋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방송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현대일렉트릭 안 좋다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22,000원, 26,000원이 싫은 거지 12,000원이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되죠. 네. 그게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분이시니까 우리 가방 같은 거 막 좋아하잖아요. 명품 가방 그죠? 네. 뭐 선물 받아도 좋을 것 같고 내가 사도 좋을 것 같은데 할인하면은 얼마나 더 좋을까요? 네. 명품은 또 할인을 잘 안 하지만은 할인은 반값 세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할인했을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27,000원에 사셨으면 제일 비싼 할인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샀고 이제는 2월 상품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장기 투자로 어차피 우상향할 기업이고 발전 앞으로 필요할 거고 신재생에너지 필요할 거고 전기차 필요할 거니까 전기 사업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부터 일렉트릭이니까 가져갈래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 장기, 초장기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바라보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주식을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이 금액이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는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21,000원대가 저점 자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네.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반등 나와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24,000원, 5,000원까지 한번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21,000원이 만약에 무너졌다.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무너지면 또 반등이 나와요. 그 네. 반등 때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25,000원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등 나와주면 24,500원, 떨어지게 되면은 2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조금 낮춰가면서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정리하시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네. 혹시 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고 치면은 지금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제가 아까 전에 15,000원, 17,000원, 12,000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네. 저기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예 들고 있거나 조금 올라갔을 때 조금 손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거나 이게 없는. 정확하게 알아들으셨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장기로 볼 거면 아예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가져가거나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해서 왜 정리합니까? 정리하고 다른 매매를 하기 위한 공부할 시간을 먼저 갖고 투자를 다시 해라는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어머, 너무 크게 웃었네요. 네, 자 여기까지 오늘도 네. 되게 웃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역시 팬분들이 참 많은 우리 문현진 멘토님과 함께 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무래도 코로나를 잡아봐야겠죠.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의 중심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WHO에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입국 제한 국가 확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또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이트론과 EID 오르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라는 미국 연구기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진단키트 쪽의 시세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 매트릭스 9% 가까이 올라주면서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도 2.5%의 추가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수혜주가 있다면 아무래도 피해주가 있겠죠. 바로 여행과 항공 등 리오프닝을 잡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등 항공주들이 8%가 넘는 급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재봉쇄 그리고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동력을 잃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보시면 다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만 오늘 여행과 항공, 카지노 이쪽으로 외인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오늘 외인과 기관이 주가 함께 사고 있습니다. 4거래일째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1.7%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일째 유입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6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미크론 우려 속에서도 이 게임주들은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KB증권에서는 내년에도 대장 라인업이 상당히 풍부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확장이 기대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NFT와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모멘텀이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맥스, 네오위즈 홀딩스, 게임빌까지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위메이드 맥스는요. NFT 게임인 미르포의 개발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면서 신고가입니다. 54,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게임빌, 블록체인 게임의 라인업을 추가했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1.5%의 시세를 내면서 18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미국 유럽 증시가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하락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그래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수급도 받쳐주는 모습인데요. 외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특징이 양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2,9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2,922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1,00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0.4% 하락하면서 1,00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희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